오늘은 뷰티 업종 중에서도 기초 화장품 브랜드가 꼭 알아야 할 네이버, 메타, 구글 그리고 체험단 운영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뷰티 제품은 단순히 한 번 노출로 끝나지 않고 소비자의 탐색, 비교, 재구매까지 이어지는 긴 터널이 특징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끝나고 연락 주셔도 되시고, 메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AMP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채팅 상담이나 아니면 광고 상담도 가능하셔서 끝나고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해보셨죠? 네, 뷰티가 워낙에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런 업종이어서 뷰티 제품이 근데 제품 객단가가 근데 높지가 않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레드오션이어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서 좀 CPC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CPC도 높고, 메타도 요즘은 CPM이나 평균 CPC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광고비 적은 예산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많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업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준 마케터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제 내용처럼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로아스 성과를 이제 다른 업종처럼 이제 막 한 번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로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맞아요. 만족한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기적으로 재구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좀 LTV를 높일 수 있게 좀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하고 함께 관리를 하면은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는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을 좀 어떻게 채널별로 설계해야 할지가 사실 좀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뷰티 쪽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진짜 로아스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업종 막 7, 800% 나오고 이러면은 뷰티 업종은 진짜 한 2, 300%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매체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뭐 어떤 매체 제일 많이 하죠, 보통? 보통 이제 뷰티에서 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메타랑 이제 그 다음에 좀 네이버기는 한데, 처음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이버부터 좀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국내 점유율 1위고. 아무래도 익숙한 매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먼저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이버는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게 파워링크, 그리고 쇼핑 검색, 요즘은 GFA까지 많이 하시는데, 소라 마케터님 한번 얘기해줘. 요 기초 화장품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각각의 좀 이제 목적성이 좀 뚜렷한 편인데, 이제 우선은 이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알아보는 이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브랜딩을 하거나 이제 우리 제품의 이제 좀 특장점 위주로 좀 구매하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파워링크 광고를 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분크림 추천이라든지 20대 여자 토너, 예민 피부 진정 세럼 이런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검색을 해서 이제 직접 검색을 한 다음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좀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된 이제 그 전환 채널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직접 검색을 하고 좀 이제 구매를 하시는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GFA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메타처럼 이제 그 이미지 배너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브랜드를 알아보지 않은 고객에게도 좀 도달을 하거나 이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장바구니 리타게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어에 들어왔지만 이제 찜이나 이제 장바구니 같은 거를 남기고 이제 구매는 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좀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좀 확실한 구매 유도를 하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각각의 좀 목적에 맞게 이제 세 가지를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GFA 같은 경우에 요즘은 뭐 전환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 안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되게 그냥 애드부스트나 카탈로그 캠페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리타게팅은 약간 최소한으로는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기초 화장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기초 화장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분, 효능, 피부 타입이 주요 검색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나 이런 거 되게 많죠. 세럼이나 맞아요. 또 뭐였죠? 그리고 이제 뭐 종류는 많은데 뭐 레티놀도 있고 예, 그 제품별로 이제 아무래도 좀 주요 성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 한번 조금 쓰면서 해볼게요. 이걸 완전 잊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1번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 GFA. 특히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찰가 키워드가 비싼 편이어서 많이 비싼 거는 10,000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보통은 클릭당 비용이 이제 10,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못해도 어느 정도 예산 좀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검색 광고 종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뷰티는 클릭당 비용이 높은 거다 보니까 키워드 선정이 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그 원준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어떤 식으로 좀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편이세요? 물론 제품군이나 뭐 카테고리 같은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경쟁사 키워드를 좀 많이 참조를 하는 편이에요. 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카테고리나 속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능이나 이제 좀 제형에 맞춰가지고 키워드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명을 통한 이제 유입도 많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명이랑 이제 기능, 제형, 피부 타입 이 정도로 저는 나눠서 좀 키워드를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메타나 뭐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배너 광고를 보고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래서 되게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품질 지수 관리도 이제 네이버에서는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게 딱 품질 지수를 관리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품질 지수가 클릭률이랑 이제 그 키워드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제 랜딩 페이지가 좀 체류할 만한 페이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결국에 좀 관리가 잘 된 브랜드가 품질 지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근데 품질수가 전환율이랑 클릭률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그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나중에 그 같이 따라가기까지가 좀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게 아니라 이제 클릭률이랑 랜딩 페이지랑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확장 검색으로 좀 이제 탐색해서 이제 들어오는 키워드들 중에서 좀 성과 키워드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치 검색으로 전환을 해서 좀 이제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목적에 맞춰가지고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제 GFA 이렇게 이제 좀 3가지 정도 좀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많이 하는 매체가 이제 네이버 말고는 메타. 맞아요. 메타도 지금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한번 뷰티는 이제 네이버랑 메타를 좀 확실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랑 좀 이제 메타랑 좀 이제 어떻게 다른지랑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메타만의 이제 특장점이 있으니까 활용을 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 너무 막 종류가 많고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고객들이 여러 브랜드를 두고 좀 비교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메타 광고가 중간에 좀 퍼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는 물론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제품들 비교를 하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구자에 자기 광고만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아서 뷰티 업종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하기 최적화된 좀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매체 이용자들이 20, 3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고 주 타겟, 코어 타겟이죠. 그리고 또 그런 상세한 타겟팅이나 이런 리타겟팅 같은 것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는 거의 뷰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나 영상 형태로 전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보다는 이제 더 큰 지면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제품의 이제 특징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근데 또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재 구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원준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뷰티 업종 관리를 맡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좀 소재 구상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소재 그 뷰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백화점이나 올리브영 가서 사면은 향도 맡아보고 발라도 보고 이러면 발색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온라인 이커머스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메타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직접 후기성으로 사용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하는 그런 UGC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매장 가가지고 뭐 발라보거나 느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좀 신뢰도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이제 제품 이제 특성별로 다른 소재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이제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나 이제 그 혜택 소재를 아무래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특성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좀 망설이는 경향이 아무래도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인만으로 이제 그 유입을 시키기에는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할인이나 이제 혜택 관련 소재는 이제 리타게팅이라고 해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었거나 구매 시도를 했던 이제 고객 위주로 이제 조금 이제 노출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원준 마케터님처럼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발림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제품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소재들을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좀 피부에 직접 닿거나 아니면 색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나를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감성적인 무드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고객 리뷰 이제 활용도 중요한 편이라서 그 소재에도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뭐 할인 혜택 이런 거를 좀 이용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해보니까는 좀 좋았던 게 막 죽어도 로아스가 안 나오고 이러던 브랜드들도 어떤 그런 많이 방법이 있겠지만 비밀 링크 혹시 해보셨어요? 비밀 링크요? 네. 네네네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보통 비밀 링크라고 하면은 이름만 비밀 링크고 그냥 상시 할인하는 그런 건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비밀 링크로 해가지고 그 링크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진짜 비밀 링크 맞습니다. 네, 거기서만 이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이 잘 안 나오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환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밀 링크도 또 아시는 분들은 다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그것만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브랜드가 이제 뭐 따로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이제 뭐 할인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 번씩 이런 비밀 링크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 보통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캠페인도 쪼개보고 했는데 뭐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 하시면은 그럴 때는 비밀 링크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메타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결과적으로 좀 이제 소재 운영하고 이제 캠페인 운영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관리를 좀 꾸준히 받았었을 때 성과가 나오는 영역이 있기는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메타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이제 단가가 이제 높다는 거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거에 좀 이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좀 광고주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다른 채널이 더 있을까요? 조금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매너 광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매너 광고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이거는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ADN이나 모비온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네트워크 매너 광고가 뭐냐면 이제 그 언론사나 아니면 대형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는 광고여서
되게 저단가로 해가지고 낮은 CPC 100원에서 200원대 이제 CPC로 막 광고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막 10만회, 20만회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인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랜딩 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일부 매체들은 또 전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랑 맞는 PC 맞는 매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예산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런 PC 맞는 매체를 찾으면은 그 브랜드에서 거기 계속 맞춰가지고 예산 조정해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 배너가 좀 장점이 이제 단기성으로 좀 소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할인 이벤트나 아니면 프로모션 같은 거 브랜드 진행할 때 하기 좋은 그거여서, 또 적으면서 한다는 게 까먹고 있어요. 두 번째 저희가 메타까지 했었죠. 세 번째가 네트워크 배너 광고.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적는 거를 좀 이제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네. 배너 광고는 보통 ADN이랑 모비온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지도 상승하니까 제가 또 떠오른 매체가 이제 구글도 요즘에는 좀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뷰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구글 마케팅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준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뷰티 브랜드에서 좀 이제 구글 활용을 하시나요?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GDN이나 뭐 피맥스, 유튜브 같은 거.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장점이 이제 그 유튜브 지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최고의 장점이어서, 유튜브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 본 사람이 요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뢰도 상승시키기 되게 좋고, 약간 전환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브랜딩 목적으로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를 네. 통해서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시키는데 효과가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고,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GD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도 이제 배너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메타 광고에 비해서는 좀 이제 비용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좀 이제 그 구글 채널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성과를 좀 내시고 싶으면은 피맥스 아니면은 뭐 GDN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영상을 똑같이 써도 메타랑은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쓰시는 편이세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웃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극적으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킹성 있고 좀 클릭률이 높아질 수 있는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전환을 일으키는 반면에, 사실 우리가 딱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막 인스타그램 집에서 퇴근하고 누워가지고는 하다가는 뭘 충동적으로 많이 사긴 하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뭘 사진 않잖아요. 잘 그건 맞아요. 가끔씩 그래도 사는 경우가 너무 이게 충동적이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조금 그 영상 무드를 고급스럽게 짜가지고 약간 TV 광고 나오는 것처럼, CF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짜서 약간 그 해당 브랜드를 조금 고급화 전략 같은 거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메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자극적이고 후킹성 있게 소재를 좀 뽑는 편이에요. 확실히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좀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영상이랑 좀 이제 그러니까 소재를 이제 종류별로 이제 매체에 맞춰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제 비교 이제 리뷰 소재 같은 거를 좀 준비했었을 때 이제 저는 효과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네이버랑 이제 메타, 네트워크 배너 광고, 그리고 유튜브랑 이제 구글까지 이제 4가지 이제 매체 정도를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좀 이제 매체를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뷰티 브랜드는 좀 자체적인 브랜딩이 좀 잘 돼 있을수록 어떤 광고를 하든 성과가 나오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뷰티 브랜드에서 활용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뷰티 브랜드가 이제 저런 매체 운영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진짜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럴이요? 네, 그래서 저런 체험단도 좀 바이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런 것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효과적이었던 게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을 때 확실히 그 쿼리량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해당 바이럴 집행할 시에 나오는 그런 뭐 전환율이라던가 이런 게 확 뛰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초 화장품은 소비자들이 한 번 써보고 확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막 우리가 메타 소재에다가 뭐 단 1회 만에 뭐 수분량 뭐 개선 이런 거 쓰지만, 그거를 진짜 수분량이 이제 실험을 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게 체감하기에는 막 그쵸, 진짜 그거는 시술이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써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라는 조금 구매 전에 그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후기성 그런 요소를 많이 갖춘 메타 광고를 통한 체험단 모집이 좀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일단 좀 적으면서 할게요. 체험단, 바이럴, 체험단, 인플루언서 마케팅. 네. 그래서 체험단 모집으로 뭐 이미지를 제작한다던가 영상을 제작해서 좀 트래픽 캠페인을 뭐 그런 거 집행해가지고 좀 체험단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모집 후에 이제 제품 주면서 이거를 써보고 이런 리뷰 같은 거나 아니면은 후기 같은 거 작성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리뷰를 모으고, 그리고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해줘서 주시면은 그 해당 소재를 사용해서 네이버 뭐 클립이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카페 침투 같은 것도 같이 해서 바이럴을 좀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광고비 대비했었을 때 좀 훨씬 많은 리뷰수나 이제 콘텐츠 자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리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콘텐츠 제작해서 소재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이제 전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좀 고객 후기를 이제 반영한 이제 소재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체험단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제 제품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로 이제 제품을 쓰시고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아본 게 네이버랑 메타, 그리고 메타커 배너 광고, 또 바이럴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소라 마케터님은 실제 이제 그 화장품 광고 많이 운영하시니까 하시면서 네네. 좀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었나요? 꿀팁이요? 네. 그런 다른 광고주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런 것만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팁이 있으시면은 조금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특성이 워낙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저는 이제 일단은 이게 좀 팁이었나 싶긴 하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케터와 이제 그 브랜드와의 좀 소통이 좀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광고를 하면서 좀 이제 얻었었던 팁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야기 나눴었던 그 네트워크 이제 배너 광고 활용 말인데요. 네.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저희가 이제 매체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다고 해서 이제 뭐 꼭 이제 매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단기 소액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알려야 되는 이제 소재들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특히 이제 브랜딩이나 이제 신제품 홍보, 그리고 이제 할인 이벤트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신제품 나왔을 때 진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ADN이나 모비용 같은 거를 좀 섞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일 비용 대비했었을 때 네이버나 메타보다 이제 훨씬 많은 이제 그 유입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메타 요즘 뷰티가 그 평균 CPC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보다 훨씬 비싸져서 좀 낮게 나올 때는 한 1,000원대에 나올 때도 있고, 진짜 비싸게 나올 때는 뭐 CPC 평균 CPC가 5,000원, 그 DA 광고의 특성이 좀 사라질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날은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럼 네트워크 배너 광고랑 비교했을 때 평균 CPC가 100원, 200원대면 진짜로 10배, 20배, 막 5,000원대면 50배까지 차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같은 비용으로 50만 원이다 라고 비교했을 때 진짜 많은 노출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브랜드나 인지도 효과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보내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네이버, 메타는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제외한 이제 퍼널에 이제 저희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뭐 팁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좀 대략적으로 좀 이제 전달을 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체랑 관련 없이 이제 우선은 상품별로 좀 그룹을 구별을 해서 이제 뭐 기초 화장품 브랜드라고 하면은 토너, 세럼, 크림, 세트 상품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운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후기 반영해가지고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소재에 사용을 하고 이제 리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순히 좀 방문을 했던 고객이랑 장바구니 고객이랑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광고가 모든 광고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뷰티 업종은 딱 뭐 메타에서 전환될 거야 라고 해서 메타 전환이 나오는 경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미디어 믹스를 다 네이버, 메타, 구글 뭐 그리고 바이럴까지 한 번에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효과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점차 올라가는 거지. 이게 오늘 네이버 계산해놓고 이제 이번 달 로아스가 나올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뷰티 업종에서는. 결국에는 네. 인지도 싸움이고 이제 그 자사몰로 이제 자사몰이나 아니면 운영 중인 스마트 스토어로 얼마나 좀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뷰티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매출 개선이 되는 업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뭐 예산이나 이제 목적이나 지금 마케팅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맞춰가지고 믹스 전략을 먼저 세워보시는 게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오늘은 근데 채팅 남겨주신 분이 없네요. 원래 보통 라이브 하면은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사항 많이 남겨주시는데 나중에라도 그러면은 저희 거의 시간이 다 돼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영상 좀 살펴보시면서 특히 좀 우리 광고 세팅 괜찮나 이제 싶었거나 이제 평소 좀 관심 있었던 이제 주제가 이제 나왔다고 하시면 네. 이제 점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 AMPM 광고 퍼포먼스 1본부 1팀의 정원준 신소라 마케터였습니다. 네,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